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았는데요.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오는 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까지 종료가 되게 되면 더 이 전당 자체의 존재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조차 아직까지 논의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초에는 이 호남의 문화를 견인하고 또 어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진 전당인데 어떻습니까? 5주년을 맞은 현재의 모습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아시아문화전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극장이나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제 특정 장르를 다루는 건데, 아시아문화전당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컨텐츠를 창제작하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립극장이나 현대미술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 끝에 전당을 개관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특별법 개정안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운영이 굉장히 부실했고, 광주 시민의 그러다 보니까 광주 시민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 평가에서도, 행안부나 기재부 정부 평가에서도 평가 결과가 완전 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화, 제대로 된 정부 평가에서도 하향 등급을 받은 이 상황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정부 때 5년 전에 법을 개정을 했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광주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왜 광주에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느냐, 이런 것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 당시 법 개정을 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지금 전당이라는 조직하고 문화원이라는 법인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네. 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 갈등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당장의 공백 상태, 이 직무대행 체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전당장마저도 5년 동안 전당장을 임명도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공석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연구 책임자들 본부장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공석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또 이게 지금 컨텐츠라는 것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과 IT라든가 이런 걸 결합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야의 전문 인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컨텐츠,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조직이 안정돼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올해 우리 BTS 봤지 않습니까? 네. BTS 그 음악을 가지고도 10년간 54조의 경제적 효과를 낸 거란 말입니다. 네. 이게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전당에서 태양의 서커스라는 아시죠, 공연이? 네네. 이 태양의 서커스 하나만 해도 연간 5,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전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랄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당장에 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전당의 어떤 존립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특별법이 12월 종료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더 위기를 맞을 수 있겠네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기존에 우리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부칙에다가 네.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부분 위탁한 후에 5년 뒤에 전부 위탁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여기 전부 위탁이라는 것은 법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해 손을 떼겠다는 것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전당이 공공적 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5.18 관련 것도 있고 또 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아시아 문화와 교류를 하게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 기능들이 법인화로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약화돼 버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금년 말에 법인화가 되는 것이죠. 법 개정이 안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화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개관이 이제 5년 됐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제 어린애가 지금 5살 됐어요. 이런 신생아 어린애한테 부모가 일부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나머지는 독립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전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성 추구에 몰입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수익성이 지금 현재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해라. 그러면 결국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초래돼서 결국은 전당이 콘텐츠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동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법은 당초 계획대로 국가 소속 기관으로 놔둬라.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네. 고용 승계를 해야 되니까 그 고용 승계를 또 법에 넣고 또 하나는 전당이 그동안에 이렇게 지체됐으니까 개관도 지체됐으니까 5년 더 연장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이 법안에 담아놨죠. 네. 굉장히 지금 현재 필요한 법안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소위원회 숫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절차를 밟으려면은 우리 문체위 전체 상임위원회 상정은 됐어요. 네. 그러면 상정된 것을 법안 소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법안 소위 안건에서 배제를 했죠. 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한 겁니다. 여야 합의간에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왜냐 그 법안 소위 위원장이 또 야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강력히 항의를 하고 또 광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이나 예술단체나 여러 군데서 광주시나 이렇게 해서 또 항의도 하고 해서 어쨌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아, 네. 상정이 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게 잘 되면은 전체회의 상임위 부의를 하고 그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 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정말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대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예 광주에 소재하지만은 네. 광주 것도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네. 이게 경제를 일으킨데 이게 광주에 큰 경제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큰 시각에서 큰 틀에서 이걸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이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고용 승계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이 문화원에 소속된 이제 직원의 경우에는 야 고용이 제대로 승계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법안에다 법률안에다가 지금 규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장 컸던 것이고 또 한 축은 법인화에 대한 기대를 가진 분이 일부 있어요. 법인화라는 건 뭡니까? 법인화는 국가 소속 기관에 비해서 자율성이 좀 보장되는데 네. 지금은 5년밖에 안 된 기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정부의 책임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자율화, 법인화 이건 이제 전당을 그냥 덮자는 그런 말에 불과해요. 네. 절대 저렇게 하면은 공동화 현상이 초래됩니다. 네. 지금 단계는 이 국가 소속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조직이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먼 훗날
전당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수익 구조 모델이 나오게 되고 정부 지원을 별로 안 받아도 되겠다. 네. 그때 가서는 법인화를 검토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서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네. 관련해서 또 의원님께서 이 전당의 초창기 때부터 관여를 해 오셨고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은 분이신데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가져야 될 어떤 미래의 총사진과 방향성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곁들여 주세요. 광주는 문화도시이면서 인공지능의 도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를 결합했을 때 효과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광주 경제에. 그 광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이 커요.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은 거기에 문화도시와 인공지능의 도시의 접점을 이루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시아권하고 유대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창제작을 했을 때 문화 콘텐츠를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아시아의 든든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문화전당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